문제를 풀어줄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줄 거나 근데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방금 했던 인수분해 하는 거 말고 나머지 두 개로 문제를 풀어줄 건데 두 개를 풀어주는 이유가 보통 내가 이제 많이 쓸 거라고 한 거를 주로 쓰고 극대역수 곱해하는 건 잘 안 써. 잘 안 쓰는데 내가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나오거든. 한 문제 나올 거야. 뭐 보는 게 OX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에서 그걸로 풀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걔를 써야만 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잘 안 쓰다 보니까 너희들이 잘 안 쓰면 어떻게 돼? 처음 배울 땐 기억해도 나중에 까먹는다고. 별거 아니잖아 근데 그치? 별거 아닌데 까먹으면 못 풀거든. 그래서 기억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기억은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간단한 문제나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풀어보기 그렇지 마. E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제곱에 플러스 12X 하고 마이너스 AB요.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위정비를 넘겨서 푸는 거 먼저 할게. 그러면은 E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가 되고 A가 되겠지. 그럼 좌변의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 좌변의 함수를 fx라고 하고 fx를 그릴 거야.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6x 제곱에 8x 플러스 2가 되고 연결된 점들을 찾아봅시다. 6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연결돼서 3하고 2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최고점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극대역수가 1하고 2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지? 되는 거지? 그럼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자 여기한테 넣을 거야. 1 넣으면 F1은 2 빼기 9 더하기 10이니까 5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 가려워. 2면 16 빼기 하고 36 플러스 24 그래서 40 빼기 36이니까 4 나올 거야. 된 거지? 됐지? 그럼 좌변에 fx를 그렸고 우변은 y는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니까 세 점에서 만나려면 교점 3개 나오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y는 a야. 그렇지? a가 어떤 되는 거야? a가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자, 앞으로 문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풀어. 알았어? 자,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에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푸는 거가 더 좋은 점 그치? 이게 더 훌륭한 점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계산이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얘네들은 근의 부호도 따질 수가 있어. 알았지? 되는 거야? 뭘 따질 수 있다고? 근의 부호를 따질 수가 있다. 봐봐. 요네 이거 0,0 지나지? 0,0 지나지 함수가?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0,0을 지나고 1,5랑 2,4를 지난다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잖아. 그럼 내가 그었을 때 x 좌표들이 다 뭐야?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근의 부호까지 따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함수를 좌변을 그렸더니 뭐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근의 실근을 3개를 가질 건데 양수근 2개랑 음수근 1개를 갖게 해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양수근이 2개니까 내가 그었을 때 자, 요때부터 어디 사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이렇게 그으면 양수근이 2개고 음수근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더 좋은 점은 뭐다? 부호 계산이 더 쉬울 뿐만 아니라 근의 부호까지 판단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근의 부호를 판단을 할 일이 있으면 얘밖에 못 써.
무조건 얘밖에 써요. 얘밖에 못 쓴다. 알겠어?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이거 1이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는 항상 100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거야. 100점 못 맞다고 해도 이런 거 틀려갖고 100점 못 맞으면 억울하겠지.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저 함수 전체를 fx를 할 거야. a 포함해서. 그래서 미분을 할 거야. 근데 어차피 미분하면 제곱랑 똑같이 나오겠지. 상수항 날라가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뭐 6에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가 될 거고, 어쨌든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그냥 단지 저기서 a만큼 뺀 거니까 4-a고 여기는 5-a겠지? 된 거야? 그럼 극대극소가 서로 간의 세시분이면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극대극소라고 하는 거는 뭐다? 얘네들이 곱해서 음수로 가는 거지. 그렇지? 5-a 곱하기 4-a가 뭐로 간다? 음수로 간다. 풀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지? 얘가 더 쉬우면 돼요. 이거는 그 숫자 이렇게 맞춘 거고. 그렇지? 주로 우리도 뭘 쓸 거다? 저걸 쓸 거야. 하지만 알고 써야 된다. 한 지금 오늘 10번 얘기했어. 다음에 얘기했는데 저게 뭐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야. 한 단어쯤 이거 다 잘하잖아. 이런 게 있었나? 이런 거. 그치? 그럼 안 돼. 오늘 꼭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3번 해볼게. 유형 2번은 뭐 오늘 하면 될 것 같고, 유형 3번 해볼게. 거기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유형 3번 쭉 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 설명한 소리 추가로 해야 될 건 없고 그냥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4번 915번에 4번 너무 쉬울 것 같아. 자, 3차 함수가 저렇게 생겼고, 이거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래.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4차 함수겠지. 미분한 게 3차 함수니까. 자, 그리고 f의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고, f의 1이 5라고 돼 있고, f의 3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근데 얘를 보면 알겠지만 도함수 0되는 점들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뭐야? 얘네들이 다 극대극소들이겠지. 4차 함수의 극대극소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일 거야. 4차 함수가. 그치? 감소 증가일 거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가 얼마나 얘기야? 일단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과 3일 거고, 여기가 얼마다? 3이고,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2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F0이 양수냐라고 얘기를 했어. 자, 너네 F0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 야,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0은 당연히 양수 아닐까? 맞지? 이 사이 있는데 양수가 아니면 이상하잖아. 그치? 당연히 양수인 거고. 자, fx의 극대값이 5다. 그건 맞지? 그리고 보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니은도 맞고. 자, fx는 4가 서로 다른 네시분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어. 봐봐. 여기 5고 여기가 3이야. 그럼 4면 이 중간 어딘가 있겠지? 자, 그럼 교점 세봐. 하나, 둘, 셋, 넷. 4개지? 그러면 비극소 맞는 거야. 그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특별한 건 없지. 자,
유형 4번 같은 경우가 아까 내가 얘기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풀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뭐까지 고려를 하는 거냐면 부호까지 고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 풀어볼게. 919번 하나 풀어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법으로밖에 못 풀어. 근의 부호를 보는 거는 이 방법으로밖에 못 풀어.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6x 플러스 k라고 돼 있고, 자, 이 상태를 푸는 것도 가능은 해. 근데 상식적으로 너네 왼쪽에 좌변에 3차함수 그려놓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어서 해석하는 거는 당연히 어때? 별로지? 별로지? 넘겨주는 게 좋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넘겨주는 게 좋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이 좌변의 함수를 fx라고 할게. 그럼 미분 6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x가 얼마? 얼마 1? 그렇지? 얼마 1에서 그것을 받는 거고 fx도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지?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 된 거야? 자,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1과 1의 정중앙에 뭐가 있을 거는 변곡점이 있겠지? 우리 배웠어, 대칭점. 그리고 걔가 x는 0인 순간이니까 y축은 당연히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된 거야? 됐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3이기 때문에 이거의 센터가 어디 있을 거냐? 센터가 여기 얼마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y축은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맞지? 살짝 이쪽에 있다. 요점보다. 요점은 뭐야? 마이너스 1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문제로 가서 그림을 다 그렸어. 문제로 가서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서로 다른 두 개의 뭐하고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는데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그었더니 밑에 있으니까 음의 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건 x 값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맞지? 네. 그래서 자, 요때가 기준이지. 요때가 기준이야. 여기 언제? 마이너스 1될 때가 기준이고 걔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양의 근이 2개 나오고 음의 근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더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갈 수 있지? 마이너스 5 직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당연히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사이가 되면은 양의 근 2개, 음의 근 하나 나온다. 그리고 경계 미포함이야. 그치? 이거 마이너스 5 되면은 양의 근 하나 나오는 거지. 중근이니까. 그치?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유형 4번까지는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할 거야. 유형 5번은 4차 함수고 다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함수가 4차로 바뀌었다 뿐이야. 내용은 똑같다. 대신에 이거는 그게 안 돼. 극대극소 곱하기 그게 안 돼. 왜냐면은 3차는 극대극소 2개만 발생하지만 4차는 뭐야? 부호에 따라서 극소가 2개 나올 수도 있고 극대가 2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첫 번째 방법인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풀 수가 없다. 애초에 아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4차는 뭐다? 무조건 그려서 푸는 거야. 대체의 대칭성을 좀 이용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 풀어보면서 얘기해볼게. 그냥 아무거나 풀어볼게. 922번. 이거는 그래서 그려줄 수밖에 없어. 4차는.
4차처럼 비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차는 그냥 다 그렇습니다. K를 넘겼다고 치면 는 K지. 그럼 이 좌변의 한 줄을 당연히 fx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미분해 줄 거야. 그럼 쭉 보면은 1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제곱에 마이너스 24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12로 나눠주고 x를 묶었다고 치면 x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지? 연결된 거 찾는 거야. 그러면 x를 묶어서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을 쓰면 되고, 그러면은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에서 끝까지 발생을 하겠지. 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에서 됐어? 자차함수도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봐봐, 이런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직관을 가지고 가는 건데 함수가 이렇게는 절대 이렇게는 안 생겼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때 x로부터 얘는 가깝고 얘는 좀 멀지. 멀리 가면 많이 내려가게 있어. 그렇죠? 알았어? 증명도 가능하긴 한데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증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아까워. 안 할 건데, 상식적으로 너네들이 생각해봐. 더 많이 가면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상식이야, 그렇지?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생길 일은 절대로 없는 거야. 많이 가면 많이 올라간다. 알겠지? 되는 거지? 똑같이 가면 똑같이 올라가. 여기가 x값이 만약에 똑같잖아? 그럼 양변 이거 기준으로 무조건 대칭이야. 똑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 아이고 머리야.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변과 아닌데 지금 몇 분? 925분 거지? 왼쪽 걸고 있어. 얘가 서로 다른 세 시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시 K 합을 구한 시오라고 돼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선을 그어서 세 점 만나게 해줄게. 그러면 하나 발생했지? 여기서 발생했지?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지? 이게 끝. 더 이상 없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한 얘기의 이론은 이런 거야. 아니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그어도 회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이렇게 안 생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많이 가면 많이 내려간다. 그렇지? 너는 2차 함수도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많이 가면 많이 올라가지. 2차 함수도 4차도 똑같아. 알았어? 많이 가면 뭐라고?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2에서 무엇을 세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림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 많이 가면 많이 들어간다. 꼭 기억해. 알았지? 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시분이 되는 거지. 이 근거를 포함을 해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고 얘는 뭘 넣으면 돼? 0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0 넣으면 얼마야? 0이겠지? 아니구나. 15구나. 이렇게 넣어야 돼. 그치? 0 넣으면 15.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5야. 그럼 이건 3이니까 6, 4에서 10이죠. 그치? K는 뭐다? 10 또는 15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보면은 두 곡선의
교점이라고 돼 있잖아.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두 곡선의 교점은 곡선과 곡선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곡선과 직선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주로 그 차함수로 풀게 돼 있어. 차함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차함수 문제 알지? 두함수 뺏어 그리는 거. 그럼 두함수의 교점이 바로 x잘 표현되는 거지? 맞지? 그 차함수로 풀든지 아니면 곡선과 직선으로 바꿔서 풀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론은 이렇지만 풀이는 되게 단순해. 뭐냐면 너네 914번에 우변의 자익식으로 좌변을 넘겨주면 우변은 직선이 되지? 네. 그거 하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풀이 자체는 간단한 거야, 그렇지? 넘기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풀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넘어갈게. 자, 곡선 밖에 점에서 접선의 개수. 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필러도 개 많아. 요 유형은. 자, 그거를 설명을 해줄게.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나오면 틀릴 확률도 매우 높다. 주로 기출이 제가 필러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만 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에서는 그 내가 한 가지를 풀겠다는 그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풀이로 풀 수 있다. 전부 다 그거로만 풀려. 알았지? 풀이법이 한 3개 있어. 3개에서 4개 정도 있으면 풀이 1, 2, 3, 4라고 해볼게. 어떤 문제는 1, 2로 풀리고, 어떤 문제는 1, 3으로 풀리고, 어떤 문제는 1, 4로 풀리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굳이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어. 물론 한 가지는 좀 독특한 게 있어갖고 그거는 문제를 푸는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곡점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해봅시다.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개수. 자, 그러면 우리가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지금 우리가 푸는 유형은 접선의 개수지. 접선의 뭐라고? 개수. 당연히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개수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저번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해온 거지. 그렇지? 어떻게 풀게 돼 있어? 어떻게 풀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강조를 개 많이 했는데 풀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이거를 풀어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접선을 긋는 유형이 3개 있잖아.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접점을 알 때,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 때, 세 번째는 외부의 한 점. 그게 이거지.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맞지?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풀이법 여러 개 있는데 나는 하나만 알려줄 거라고 했고 하나만 알려줬어. 실제로 다른 거 안 알려줬어.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접점을 P, FT로 놓고 접선을 세운다. 이게 첫 번째 할지고, 두 번째는 이 접선, 그러면은 얘는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T가 모르는데 내가 T로 쓴 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T로 표현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T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외부의 점을 대입할 거지. 외부의 점을 당연히 XY 대입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y-t 세제곱 플러스 2t의 뭐, 그치? 이거는 3t 제곱에 x-t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식이. 이러면 접점을 내가 t로 놓은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얘한테 뭘 집어넣겠다고? 외부의 점을 대입하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마이너스 1,0에서 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얘를. 그러면 x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겨? 그러니까 저게 두 번째까지 한 거. 그 다음에 t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와? t에 대한 방정식이 발생을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기까지 우리 구한 거야. 저기까지 배운 거야 우리가. 구한 게 아니고 저기까지 뭐라고? 배운 거야.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고 해야 되겠네. 풀이를 해서 p를 구해주면 접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지. 저까지 된 거지? 된 거지. 자,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뭐다? 방정식이라는 거야. 뭐가 됐다고? 방정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저기까지 된 상태에서 오늘 배우는 이 유형과 이제 합쳐볼게. 자, 너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유형의 문제가 4개밖에 없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야, 이게. 그리고 대부분 나올 거야. 높은 확률로 나올 거야. 그리고 어렵게 나온다.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어렵게 나올 거야. 자, 그럼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봐봐. 너네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가 이렇게 있어. 내가 외부에 있는 점에서 이 4차 함수인데 얘한테 접선 긋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접선 긋는다고 생각해 볼게. 좀 더 가까이서 보자. 접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럼 접선이 몇 개 나올 거냐면 1개 나올 거고. 너무 저기 하고. 1개 나올 거고, 2개 나올 거고, 3개 나올 거고, 4개 나올 거지? 접선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어. 자, 그러면 접점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그치?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접점의 개수만큼 접선의 개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다시 접선의 개수는 뭐랑 같다? 접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야. 인 거지? 4차면 4개 나오고 3차면 3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4차는 저거 집어넣으면 4차 방식 될 거고 3차는 집어넣으면 3차 방식 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물론 뭐 접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아무튼 접선의 개수는 뭐랑 같다? 접점의 개수와 같은 거야. 이게 맞을 확률은 한 90%. 아닌 경우도 있어. 자, 이 10%에 해당하는 예외 케이스 봅시다. 접점은 2개지만 접선 하나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예외 케이스만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 그렇지? 예외 케이스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특수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들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걸로 풀면 되고 풀린다고. 알겠어? 되는 거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거랑 이 2개 합칠 거야. 알았지? 2개 합칠 거야. 자, 봐봐. T에 대한 방정식을 내가 푼다고 했지. 그럼 T가 뭔데? T가 뭔데? T가 뭔데? 접점의 X 아니야? T라고 하는 거는 접점의 X 값이잖아. 그럼 T가 몇 개씩을 갖느냐에 따라서 T가 1개면 접점도 1개고 T가 2개면 접점도 2개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뭐랑 같다? 접점의 개수가 같다고. 그러면 그것은 접선의 개수와도 같겠지. 그렇지? 그래서 너네들 여기 문제는 봐봐. 곡선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의 개수라고 하는 이 접선의 개수는 결국에 뭐냐면 여기까지 풀어놓고 T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T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 접선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스무스하게 쭉 연결이 돼줘야 돼. 929번. 자, A, 0에서 A, 0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
여기에 근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볼 수 있대. 접선 몇 개? 3개 그을 수 있대.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써줘야 되겠지. 맞지? 근데 접점을 내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 t, ft를 놓고 푸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a가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었어. 그럼 내가 이 점을 알아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t를 놓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함수 적기 일단 미분해놓고 하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 써볼게.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ft니까 t 세제곱에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자, 미분하기 요거니까 t 집어넣으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x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됐어? 여기다 뭐 할 거라고? a, 0을 넣는 거야. 알았지? 뭘 넣는다고? a, 0을 넣는 거야. 외부의 점은 데이터가 됐잖아, 그렇지? a, 0을 넣는 어? 0,1이야? 0,1을 넣어줄게. 0,1을 넣으면 얘가 a가 되고, 얘한테 0 넣었으니까 이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플러스 12t 제곱이 되겠지? 됐어? 여기서 넘겨 쓸게.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t 제곱인데 t 제곱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12t 제곱인데 여기서 플러스 6t 제곱 넘어오고 마이너스 6t 제곱 되니까 플러스 6t 제곱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플러스 2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이거 그릴 거야. 이거 그릴 거야. 왜? 이거의 실근이 몇 개 되면 되는 거야? 3개 되면 되는 거야. 왜? t가 뭔데? 접점의 x잖아. 그치? 접점의 x잖아. 그 t가 몇 개 되면 된다? 3개 되면 된다. 그치? 여기서. 자, 이거 그려봅시다. 그럼 이거를 내가 뭐 GT라고 할게. 미분, 이거 그린다는 얘기야. 디퍼런시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지? 12t. 그럼 어디에서? 0과 2에서. 그치? 0과 2에서. 이거 지울게, 이거. 지울 거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6t를 묶어주면 t-2니까 0과 2에서 0 되는 거 맞지? 세모창이 우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 0과 2에서. 자, 0 넣으면 2고, 0 넣으면 얼마? 2고, 2 넣으면 2면 얼마? 마이너스 16 플러스 64, 24 플러스 2. 26 빼기 16이니까 10이 되지? 10이라 그래서 좌변이 a고, a를 그어 저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점이 되려면 a가 2랑 14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a가 2랑 14이면 우리가 접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접점의 x가 3개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접점 x가 t잖아, 그지? 접점 x가 t야. 우리 아까 그림 그려놓고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내가 쓴 거잖아, 그지? t가 3개 나온다 이거야. 네, 저렇게 써주면 되는데,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100%는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아까처럼 접점이 2개여도 접선은 하나일 수 있어. 공통접선이 발생을 해서. 체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보통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치? 대부분의 경우 체크할 필요 없는데 체크를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울기 같은지 확인하면 돼. 왜냐면 점은 이미 a, 0을 이미 일치를 하잖아. 기울기 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기울기 같은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너는 이게 이차함수 조함수잖아. 이 축이 얼마야? 축이 2지. 축이 2지, 그치? 축이 2야. 그러면 내가 대입하는 값이 1과 3이 되면 이때 어때? 근이 만약 1과 3이 된다? 이러면 기울기 같겠지. 내가 얘한테 1 보는 거랑 찾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이때는 교점이 뭐야? 2개인데 접선 하나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근데 사실 뭐 이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 수한 경우들은 나중에 풀을 테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별거 없지, 그치?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른 풀이 중에 하나를 내가 짧게 소개를 해줄게. 어차피 내가 소개를 해줘봐야 그렇게 못 풀기 때문에 왜냐면은 디테일한 거는 안 할 거거든. 문제만 다르고. 왜냐면 근데 이거를 한 번은 보는 게 좋은 게 이게 어떤 기하학적으로 한차함수의 모양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왜 지금 보면 문제가 0,2라고 돼 있지? 대부분 문제가 저런 식으로 돼 있거든. 하나 값을 주고 하나를 이동시키는 형태로 돼 있는데 뭐 a, 0도 있을 수 있고. 봐봐. 3차함수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x축, y축이 이렇게 0,a는 여기 있지. 너는 이 상태에서 내가 그 몇 개 나올 것 같아? 3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왜 3개냐면 왼쪽으로 하나, 여기 하나, 3개 나오지. 맞지?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 얘가 3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나 나오는 것도 있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이면 4개는 안 나와. 왜냐면 애초에 이 식 자체가 y는 t세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4개 나올 수가 있을까? 4개는 절대 못 나와, 그렇지? 많아야 3개야. 근데 3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다. 빵개는 안 돼. 왜냐면 3차 방정식이니까 빵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 2개 되는지 보면 이런 거야.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거나 이렇게 그거에서 2개 나오지? 그렇지? 좀 더 완만하게 그려볼까?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완만하게 그려볼게. 이 변곡점이 있을 거야. 너네 변곡점에서 그으면 몇 개냐면 변곡점에서 그으면 뚫접이 발생을 해서 이때 하나가 발생하고 왼쪽에서 2개 되죠. 그래서 이때가 2개야. 이때 2개 끝. 여기서 그림 너무 저기 하게 그렸나? 그러니까 봐봐. 다시 조금 그래도 조금 맞게 그려볼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었다고 했을 때 여기는 3개야. 근데 변곡점에서 그은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있지? 이때 2개야. 내려가면 3개야. 올라가면 하나야. 왜냐면 여기 접선이 발생 안 한다. 그렇지? 이거 보면 알아. 너는 여기서 그으면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 그렇지? 이때 왼쪽에 하나만 발생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방금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내가 다른 풀이를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변곡점에서 그런 걸 구해놓고 그 위아래를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위는 하나, 밑은 3개 이런 식으로. 알겠어? x축이 기준이 되면 마찬가지야.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그럼 이거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 오로 들어가면 3개, 이때 2개. 왜냐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여기다가 접선을 못 끄잖아. 여기다가 하나 더 끝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3개 그을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제가 기준이냐? 변곡점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간혹 있어. 간혹. 어디에서? 이과 수학에서. 문과 수학에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는 다 저걸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 근데 이과 수학은 다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이과 건 다함수 아니잖아. 그래서 이과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선에서 저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준 거야. 자,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치울 건데, 자 이제 방정식은 다 했어. 방정식에 대한 건 다 했고 이제 부등식에 대한 걸 할 거야. 부등식. 부등식은 사실 유형이 많지가 않다. 부등식은 유형이 많지가 않고 얘는 뭘 구하면 되냐면 주로 최대치수를 구하면 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항상 성립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냐? 이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뭐가 최소를 구해서 그것이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구간에서 어떤 함수가 0보다 항상 크고 싶어. 혹은 뭐 k보다 크고 싶어. k라고 할게 그냥. k보다 크고 싶어. 그 뭐야? fx 최소를 구해서 그 최소가 k보다 크면 야 꼴찌가 k보다 크면 나머지 당연히 k보다 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만 확인하면 된다? 꼴찌만 확인하면 된다. 반대로 최대를 얘기할 때는 1등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최대.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 유형 8번 9번도 마찬가지죠? 그치? 8번 9번 다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치수 구하면 되는 거야. 구간 내에 최대치수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거 말고는 없어. 부등식은 그래서 별로 할 게 없다. 뭐만 구하면 된다? 최대치수만 구하면 된다. 알겠지? 알겠지? 하나 풀고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만 풀어볼게. 숙제는 유형 9번까지가 숙제고 유형 9번에서 하나 풀어볼게. 8번, 9번 똑같은 거야. 8번, 9번 똑같은 거야. 다른 점은 8번은 뭐다? 특정 범위를 준 거고 9번은 뭐다? 실수 전체에서. 그치? 어쨌든 최대치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942번도 해볼게. 942번. 근데 너무 쉬워서 별로 할 것도 없어. 94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내제곱 아니 4x 세제곱 12x 제곱이 이렇게 된대. 그럼 뭘 구하면 돼? 이 함수에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그치?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럼 내가 이 함수를 fx를 하고 미분을 쳐볼게. 12x 세제곱에 12x 제곱에 24x 12x를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0,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두 값을 갖는 애가 되는 게 4차 함수를 그려볼게. 마이너스 1과 0과 2차 또 얘기하는데 멀리 가면 더 많이 내려간다. 2가 더 멀리 있지? 더 많이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내가 굳이 얘네들을 대입을 해서 극소들을 대입해서 최소값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최소는 무조건 언제 발생해? 2에서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FE가 A보다 크면 끝나는 거지. 맞지? A의 최대는 뭐야? 붙었을 때겠지? 이거 위를 못 올라가. 그래서 A의 최대 물어본 거 아니야? A의 최대는 뭐다? F2인 거야. 됐지? 그 결국에는 우리는 뭘 구한 거야? 최소값을 구한 거야. 그냥 함수에. 됐지? 이거 이해됐지? 멀리 가면 멀리 내려가는 거. 둘 다 구할 필요 없어. 알겠지? 둘 다 구할 필요 없어. 그래서 숙제는 유형 9번까지 해도 되고 자, 손가락 한번 합시다.